당당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큰맘 먹고 가능했던 가슴 수술.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해 고민스러우신가요? 아름다워지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지만 더 큰 근심을 떠안게 된 여성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형물 파손, 구형 구축, 이물감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더 큰 콤플렉스와 재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안게 된 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슴 재수술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 미의 마이더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 안녕하세요. 미의 마이더스 MC 오은호입니다. 네, 미의 여신이 되고 싶은 노현주입니다. 네, 현지 씨. 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날씬한 체형이지만 이 정작 가슴의 볼륨이 부족해서 헐리우드 배우 같은 이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네.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베이글러 그리고 청순 글래머 이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자신의 또 여성의 미를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렇게 가슴 성형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맞아요. 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가슴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오랜 고민 끝에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가슴 주변이 이렇게 딱딱해진다거나 또 가슴이 이렇게 비대칭 혹은 이렇게 좀 위치가 안 맞거나 이러면 그 고민이 너무 그러니까요. 크죠. 어떻게 한 가슴 수술인데. 그렇죠. 아. 이렇게 나를 좀 자신감을 업시켜줄 것 같던 이 가슴이요. 하루아침에 골칫덩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가슴 성형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남몰래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서 다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채널 고정. 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께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슴 재수술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 주십시오. 방송 중에 스튜디오 시청자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전문가와 1대1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분을 소개해드려야겠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슴 성형계 마이더스의 손 신동재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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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슴 성형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렇죠. 또 시술 부위도 넓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각적으로 생긴다고 하던데 재수술 많이 하나요?
예, 요즘 가슴 수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에 따라서 재수술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통상 그 보형물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구형구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형구축으로 그런 부작용으로 내원하셔서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환자들보다는 이제는 그 촉감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모양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자기 가슴 같은 그런 가슴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수술에는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특히나 이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이렇게 가슴 수술의 부작용,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가슴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조금 사실은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같은 경우는 그 큰 보형물을 가슴에 넣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고 또 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과정 중에 결국은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혈관이나 신경 손상 위험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또 이 수술 자체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형구축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단순 지방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방 자체가 생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도한 지방을 가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생착률이 떨어지면서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설사 그런 부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대부분 지방이 흡수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구형, 구축, 뭐 괴사, 석회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이런 여러 이유로 이렇게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한 번 이렇게 수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결정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일단 수술이란 게 한 번 실패하고 나면 두 번째 수술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 수술하는 당시에 이미 수술하면서 가슴 조직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만큼 혈액순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은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조심해서 선택해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수술 첫 번째 수술보다 더 복잡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어렵고 또 회복 시간도 더욱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마음의 고통이 또 함께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재수술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을 더 곁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술에도 그 수술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나요? 재수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재수술이란 거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그 부작용 강도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게 아니라면 부작용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선호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좀 더 그거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다 감안을 해봐야 되고 수술 이후에 그런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해야만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네,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1:1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참여해 주세요. 네, 저 지난 방송 보다가요. 네. 집에서 시청하다가 그 은호 씨가 개별 네. 상담 주세요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전화 들 뻔했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아마 진짜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40대 여성인 주부인데요. 네네. 네, 한 병원에서 보형물로 가슴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술 후에 가슴이 주변이 딱딱해지면서 아파갖고요.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구형구축이라고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하더라고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착잡해갖고 지금 방송 보고 혹시 상담이 가능가 싶어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어머니? 네, 여기 보형물 때문에 네.
가슴이 너무 딱딱하면서 아파요, 이렇게. 많이 팔을 올릴 때도 그러고 불편하시겠어요. 평상시 네.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네. 불편한 점을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시면서 한번 네. 해보시죠.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보형물로 수술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예. 아직도 이렇게 아파서 평상시 생활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수술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딱딱해진 건 얼마나 되셨죠? 아, 그건 한 2달 정도 됐어요. 많이 딱딱한 거는. 아, 그래요? 지금 네. 통증이 많이 심하세요? 예, 좀 많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병원, 예, 여보세요? 예. 예, 병원에서요. 거기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권하더라고요. 저는 아트의 수술 때문에 막 마음이 찹찹해 죽겠는데 또 하라니까 겁이 나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보형물을 제거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세포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유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 지금 많이 통증이 있으셔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구형구축이 수술한 지 3, 4년이 됐는데 왔다면은 사실은 자연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저런 경우 만약에 구형구축이 온 보형물을 빼내고 다시 보형물을 수술을 하면 또 구형구축이 올 확률이 사실은 높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이 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0대라고 하셨고 수술하신 지 한 3, 4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도 아까 지금 계속해서 구형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구형 구축이 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나 봐요. 구형구축이 이제 보형물 수술 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형물을 사람 몸 안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결국은 이거를 싸게 되거든요. 이물질로 인식해서 싸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형물 수술하는 사람 누구나 이 피막이 형성됩니다. 저도 이제 보형물을 많이 빼다 보면 그런 피막 형성된 거를 거의 모든 환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피막이 어느 정도 좀 부드럽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라인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완만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이 피막이 좀 심각하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보형물을 공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감싸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환자분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체가 동그랗게 공처럼 되기 때문에 밖으로. 가슴 변형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빨리 빼주고 수술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일단 보형물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형물 제거가 다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느끼시는 그런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보형물 제거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형물, 구형구축이나 아니면 보형물이 촉감이나 이런 게 싫어서 라인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형물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통상 3주에서 한 달 정도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 보형물 뺀 부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수액이 찬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돼가지고 피가 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상처가 잘 아물었다 생각되면 그때 이제 복부나 허벅지 쪽에 군살을 빼서 줄기세포 추출하고 해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해주면 촉감이나 이런 게 자기 가슴하고 똑같거든요. 또 보형물처럼 어떤 절개 박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없고 또 나중에 구형구축이나 이런 걱정 없이 뭐 편안하게 평생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수술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지방을 뽑아서 다시 가슴에 삽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어느 정도 풍만한 가슴을 만들 수 있나요? 수술하시는 분은
이왕이면 풍만한 가슴을 원하는데 풍만한 정도는 사실은 그 환자분이 얼마나 충분한 지방을 갖고 있느냐와 또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생착 기간 동안 얼마나 잘 관리를 하면서 병원 말에 잘 따라주느냐 이거로 생착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최대한 빼서 뺀 지방을 줄기세포 추출해서 가슴에 주입을 한 다음에 통상 경과를 보면 제가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환자 통계를 낸 통계치를 보면 주입한 지방의 70% 정도가 생착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형구축으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했어요. 그럼 재수술을 하게 될 때 이런 고통도 함께 덜어지게 되나요? 저분 같은 경우 통증이 오는 경우는 결국은 그 구형구축에 의해서 이 압박감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보형물만 빼주면 통증은 바로 사라집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재수술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함께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 재수술 잘 받아서 통증도 사라지고 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다시 잘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 보시면서 지금처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 지금 저희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고민 상담 전화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는 순서인데요. 화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몇 년 전 가슴 성형을 한 그녀. 당당히 지내야 할 그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녀. 제가 한 3년 전쯤에 가슴 성형을 했는데 보형물로요. 보니까 머물이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걱정돼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팩이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원래 저희 가슴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상실감도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수술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한지 그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완전히 다 제거가 되는지 그게 걱정돼서 오게 되었어요. 그 실리콘 수술을 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일단 보형물 손상이 오면 생리 식염수백 같은 경우는 뭐 식염수가 오염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제 큰 문제 되진 않거든요. 뭐 시간을 내서 보형물만 제거해주면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 실리콘 자체가 누수하면서 주변 조직하고 이게 딱딱하게 이렇게 서로 융합될 수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암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고 지금 걱정되시는 게 이제 그 보형물을 제거해주면 가슴이 이제 원래 사이즈로 이제 줄어들까봐 이제 걱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뱃살이 좀 어느 정도 있으세요? 뱃살은 충분히 있어요. 네, 충분하세요. 그러면 일단 뱃살이 충분하면 그 재료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하는데 충분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것 없고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채취하고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 추출을 하고 해서 가슴에 주입을 해서 가슴을 확대시켜주면 되는데 일단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 자체가 보형물보다는 부작용도 훨씬 덜 생기고 또 수술 이후에도 이런 이물질 같은 부작용, 구형구축이나 혹은 이제 손상돼서 터지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수술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한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수술하고 첫날은 아마 지방 뺀 부위가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뛰거나 뭐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일상생활 하는 거는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가슴이나 이 부위는 아직 그 완전히 수술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생착이 돼야만 뇌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착 기간을 통상 3개월로 보고 그 3개월 동안은 본인이 그 가슴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주물르거나 막 마사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게 손상되기 때문에 가슴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말고 3개월 경과한 이후에 뭐 그 이후에는 뭐 마사지를 하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 보형물을 제거를 했을 때 안에 있는 먹물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손상된 기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형물 손상돼서 보형물이 샜을 경우 그 가급적 보형물을 빨리 제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제거할수록 깔끔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실리콘 자체가 주변 조직이나 이런 데 침투가 돼서 이게 같이 그 합쳐져 있다면 그 보형물만 제거해서는 그 먹물이 쉽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건 따로 또 제거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래서 만약 실리콘 손상된 환자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일단 너무 무서운데 제 안에 이물질과 이제 먹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걸 다시 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너무 무섭고 그래도 빨리 결정을 했으니까 빨리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과연 그녀는 수술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했을까? 지금 제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이나 먹물들이 다 제거가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독도에서 채취한 제 지방으로 이식을 한 거니까 훨씬 안전하고 생착이 되면 진짜 내 가슴이 되니까 빨리 기대가 돼요. 네, 화면으로 직접 이 사례자를 만나보니까 이 수술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겪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사실 그런데요, 저도 제 주변에서 요즘에 가슴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왕왕 좀 보긴 했거든요. 원장님, 이분 직접 만나보시니까 상태가 어땠나요? 예, 사실 그 보형물을 수술할 때는 뭐 내구성이나 이런 말을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보형물 자체가 결국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가면 결국은 터지거나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보형물 손상으로 인해서 이 보형물이 누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거를 만약에 빼냈을 때 옛날 그 작았던 가슴 그게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면서 결국 이걸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제거했을 때 자기 가슴이 다시 작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빼기를 또 많이 망설이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10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걱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분처럼 이렇게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아서 보형물이 터진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네. 가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그냥 그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형물이 손상됐는데 방치하게 되면 뭐 종류별로 보형물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보형물 또는 아니면 그 실리콘을 이용한 보형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 자체가 오염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몸 안에서 뭐 흡수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터져서 누수가 되면 주변 조직으로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하고 단단하게 같이 엉겨붙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제거하는데도 깔끔히 제거도 안 되고
안에 계속 어떤 이물감이나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 터진 경우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위험하네요. 위험하네요. 예뻐지려고 한 건데 생명에 지장 받으면 그러면은 안 가슴 되죠. 성형을 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형물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면 10년 뒤에면 거의 20-30%에서 손상이 오거나 그런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형물 수술한 이후에는 그 검사를 받으라고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성형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자기 조직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이 수술이 끝나고 생착이 다 잘 됐다면은 뭐 주기적으로 검사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보형물 제거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보형물 제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예전에 밋밋했던 내 가슴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남성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뭐 모르죠. 가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권해서 더 많이 하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그 이후를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자, 이분 만약에 보형물을 제거한다면 그 이후 재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당연히 저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시라고 권해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보형물을 제거하고 경과가 잘 끝나면 복부나 허벅지 쪽의 군살을 최대한 빼서 뺀 지방하고 줄기세포 추출해서 가슴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해드리면 촉감이나 라인이나 이런 게 옛날의 보형물하고는 전혀 다른 편안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처럼 보형물 수술 이후에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텔미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참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전문가와 1:1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네, 윤우 씨가 얘기하시는 이 중간에도 또 상담 전화가 저희에게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고민인지 저희가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작년 보형물로 가슴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제 가슴을 본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가슴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가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가슴 그래서 모양이 양쪽- 이상하다는 게 그 네. 모양 자체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좌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좌우 크기나 그런 거는 다 괜찮은데 네. 조금 이렇게 위에 있는 느낌, 좀 어색한 느낌이거든요. 네,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 크기는 딱 적당한데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줄기세포로 재수술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슴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줄기세포로 수술을 받으면 네. 보형물도 제거를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신동정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수술로 풍만한 가슴을 가지긴 하셨지만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재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인데요. 맞아. 사이즈는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모양의 부자연스러움도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크고 뭐 코도 되게 무조건 높고. 높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다면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도 그렇고 좀 자연스럽고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디테일한 면에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원장님. 예, 요즘 저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일단 보형물 자체가 원하는 사이즈 만들긴 좋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크기의 보형물을 가슴에 그대로 삽입을 하면 그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원하는 사이즈 만드는 데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보형물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형물 자체가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촉감도 다를 뿐더러 모양이나 라인이 자기 가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수술을 보형물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자기 가슴을 원하는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보형물을 놔둔 채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그 보형물 느낌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가급적 보형물을 일단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면 모양이나 라인, 촉감 모든 게 내가슴과 똑같은 그런 가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가슴 성형을 했던 분이 사이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통상 그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할 때는 그 수술하고 나서 그 텀을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착은 통상 3개월로 보지만 생착되고 나서도 그 원래 있던 지방하고 이식돼서 생착된 지방하고는 그 생착질이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지방하고 어느 정도 완벽히 가까워졌다 하는 텀을 통상 6개월로 보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추가로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형물 수술한 분이 좀 더 큰 가슴을 원해요. 재수술해 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은 그냥 더 큰 보형물로 아니 보형물 위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성형을 가능하기도 한가요? 가능은 한데 그거는 조금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세포 성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하고 줄기세포를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잘 넣어야만 생착도 잘 되고 나중에 경과도 좋거든요. 근데 보형물로 그 입구를 막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 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부분적인 보완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여자의 알겠습니다.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점점 커지길 원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성형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방송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개별적으로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상담 전화하셨다가 나는 좀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좀 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예약도 가능해요. 네, 저희가 직접 또 전화를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지금부터 적어두셨다가 꼭 이렇게 속 시원하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가 저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분일까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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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앳돼 보이시는데. 네. 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네. 네, 지금 23살이에요. 네. 꽃띠다 꽃띠. 그러니까 어떤 게 고민이 많이 되시나요? 제가 가슴이 작은 게 너무 고민이라서 주변 분들 반대를 무릅쓰고 가슴 수술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가슴 수술 받은 지는 2달이 안 되었는데 지금 흉곽이 65 정도인데 라운드 300을 넣었어요. 굉장히 마르셨는데 굉장히 많이 넣으셨네요. 네. 네, 그래서인지 이제는 가슴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커도 정말 너무 큰 것 같아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데 네. 만약에 재수술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너무 커서? 네, 막 어깨도 무겁고 되게 힘들어요. 재수술할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동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사연과 정반대되는 사연인데요. 네. 어렵게 가슴 성형을 했는데 너무 크게 돼서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커도 고민이고요. 이게 작아도 고민이에요. 네, 근데 흉곽이 65면 굉장히 작은 편 아닌가요, 원장님? 은호 씨 지금 몇 시예요? 됐고요. 65면 좀 마른 체형이고 굉장히 그런데 마른 체형이죠? 예, 300cc를 넣었다는 건 300은 통상 그 한국 최고치 아니에요, 최고치? 예, 한국 여성한테는 조금 보기 힘든 사이즈인데 그걸 넣어서 조금 부담되는 사이즈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슴이 없는 분들은 가슴이 없는 게 한이었기 때문에 뭐 수술 받으러 와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큰 걸 원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양 여성들은 통상 이제 가슴을 키우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지만 서양 여성들은 오히려 가슴을 줄이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체형에 맞지도 않는 큰 가슴을 갖게 되면 어깨 결림이나 목 디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런 병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또 본인 자체가 힘들고 몸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사이즈 가슴으로 다시 수술을 해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은 그 CC라고 하더라도 같은 양의 그 지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흉곽에 따라서 모양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그 통상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그 통상 수술하고 나면 그 보형물 모양대로 가슴이 나옵니다. 네. 보형물 그 실리콘 자체가 그 모양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지방 자체가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모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본인 가슴 모양 그대로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에 바람 빠졌을 때는 풍선의 뭐 모양 자체나 이런 게 잘 모르지만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슴에다가 지방을 주입하면 그 자기 가슴 모양 그대로 커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방이잖아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슴이 다시 줄어드나요? 운동을 하면 몸 안에 있는 지방이 다 빠지나요?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 하면 안 되나요? 물론 다이어트하거나 이러면 네. 몸에 체지방률이 빠지고 그러면 가슴에 넣은 것도 결국은 지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다시 살을 찌우거나 체지방량을 늘리면 원래 가슴 사이즈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지방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정말 살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4살이니까 하고 살아야겠네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가슴 성형의 재수술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재수술을 언제 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성형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이제 보형물을 빼내고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부작용을 인해서 뭐 구형 구축이 왔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이 터졌거나 그런 경우는 뭐 가급적 빨리 받으셔야죠. 일단 빼내는 게 우선이고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받아서 원래 가슴을 찾는 것이 이 최상의 가장 좋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뭐 본인 선호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촉감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 바로 급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잘 고려하시고 자기가 이 수술 대신에 다른 수술을 선택해서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걸 잘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가슴 성형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사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잘 체크하시고요. 또 전문의와 항상 신중하게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부작용, 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재수술을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보다 더욱더 안전한 사후 관리에 좀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 특별히 사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성형을 한 후에요. 보형물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구형 구축이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요. 마사지해서 그 보형물을 싸고 있는 그 피막 자체를 부드럽게 해주고 뭐 해서 이제 그 구형 구축이 안 오도록 그런 마사지를 해주는데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그런 마사지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은 안에 있는 지방 손상을 초래해서 생착률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대신에 그 생착이 잘 되도록 3개월 동안 생착 기간 동안 환자분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팔 쓰는 걸 많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결국은 가슴 근육 밑에부터 그 주변으로 지방을 쌓아놓는 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팔을 많이 쓰시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서 지방이 스트레스 받고 그만큼 생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 뭐 수영, 골프, 테니스나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요가 같은 이런 것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지금도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 후에도 1대1 개별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네, 지금 저희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사항들, 궁금한 사항들 1대1 개별 상담하시고요. 전문가와의 1대1 개별 상담 예약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예,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기 위해서겠죠. 그럼요. 어려운 고민 끝에 재수술을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재수술을 통해서 안전한 재수술을 통해서 볼륨감 있고 탄력 있는 가슴을 얻어서 새로운 여성의 라이프로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는 가슴 성형 3번째 시간으로요. 빈약한 가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부럽습니다. 미리 체크해 주셨다가 참여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죠? 네, 미의 마이더스 다음 주에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슴 성형증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어머, 지금 저거 제 얘기야,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 네. 오늘 방송 놓치시면 후회하시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 결혼 전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후에 하는 게 좋은지. 빈약한 가슴의 경우에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차도 하고 그리고 또 2차를 또 해야 되나. 자연스럽고 내 가슴 같은 그런 가슴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4시간 계속 주무르면 커진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는 계속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손이 계속 여기에 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가슴은 여자들의 자존심이잖아요. 맞아요. 남자의 자존심은 따로 있는데 성장 덜 됐으니까 가서 엄마 좀 더 먹고 와라. 넘어져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다쳐요. 그래요? 그럼요. 아, 또 가슴이니까 또 이밀이라고 해도 예민하잖아요. 아니 근데 엄마 탓이야. 촉감, 라인 이런 것도 자연스럽고 뭐 평생 걱정 없이 갖고 갈 수 있는 가슴이 생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한 번에.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